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운전석에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알아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식도 똑같이 미쳤습니다. 다 올라간 것 같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런 시대가 오긴 오는구나. 이렇게 성큼 다가와버린 자율주행 때문에 운전 문화까지 아예 바뀔 예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바뀌고 우리나라는 이런 무감독 자율주행이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위터에서 공개된 영상을 한번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앞에 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앞좌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앞좌석 1열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 그런데 혼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역을 보면은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텍사스 오스틴 지역이에요.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나 허들을 많이 완화해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보택시도 텍사스 오스틴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여튼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어땠어요? 미국이든 어느 나라건 간에 반드시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서 언제든 이 변칙적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형 자율주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아무리 잘해봤자 그래도 아직 자율주행 레벨 2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아예 바뀌어서 레벨 4 수준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 이미 테슬라가 시행하고 있는 FSD는 레벨 3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였죠. 레벨 3 정도인데 이게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레벨 3 정도였어요.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레벨 2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되 시스템이 가속, 감속, 조향을 살짝 보정해주는 정도였고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예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주행을 담당하고 정말 특정 상황에서만 사람이 운전을 담당하는 정도예요. 레벨 2와 레벨 3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레벨 2는 반드시 사람이 전방을 주시하고 언제든지 변칙적인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붙었지만 레벨 3부터는 주행하는 도중에 사람이 앞을 보지 않고 동영상을 본다거나 운전이 아닌 다른 일에 집중해도 된다는 게 레벨 2와 레벨 3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레벨 4는 여기서 아예 자율주행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운전에 단 1도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는 무감독 자율주행은 사실상 레벨 4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운전석에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엄청날 겁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의 주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기존까지의 주행 보조를 생각해 보면 운전자의 주체는 사람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이 FSD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개입해서 상황을 해결해 줘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운전자의 주체와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감독 자율주행을 시행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가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제조사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운전할 때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데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변화인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보험을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라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모든 피해를 스스로 보상하게 됐을 때 이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큰 타격을 입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둔 거였어요. 근데 이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게 되면 이런 보험의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실제로도 자율주행 활성화 시 발생한 사고 책임의 주체를 두고 논쟁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과실에 따라서 내 보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돼 있지만 내가 운전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알아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면 과연 내가 운전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만으로도 과실의 비율이 일정 수준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미국 법원에서도 보면 테슬라를 타는 운전자들이 오토파일럿이나 FSD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진정한 로보택시가 시작될 겁니다. 이거는 로보택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큰 변화이겠지만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큰 변화로 작용할 거예요. 일단 사용자를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시행되고 나서 요금으로 얼마를 받았죠? 4.2달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6,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금액이냐면 제가 지난번에 2024년 말쯤에 LA 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근처 자동차를 렌트하는 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었어요. 그때 택시를 한 30분인가 40분 정도? 요 정도 탔었고 그때 우버를 타고 이동했을 때의 가격이 5에서 60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9만원, 10만원? 요 정도 되는 돈이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죠? 이랬던 택시 비용이 로보택시가 시행되면서 4.2달러, 6달러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예요. 물론 저 4.2달러라는 비용은 로보택시 시범 사업이고 첫 스타트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저렴했던 거지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전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로보택시의 마일당 비용이 0.25달러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실제로 0.25달러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뭐 차치하더라도 0.3에서 0.5달러 요 정도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죠. 실제로도 우버를 이용하는 것보다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게 대략 한 5배 정도는 저렴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간다거나 하면은 보통 택시비가 15,000원에서 한 2만원 요 정도 사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 3,000원에서 4,000원 그리고 가까운 거리 10,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리가 한 2,000원, 3,000원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성비가 좋은 이동수단이 되겠죠? 지금 지하철 운임료도 들어갈 때 카드 딱 찍으면 1,550원이 나와요. 여기서 10km 이상 넘어가면 추가로 한 100원, 200원, 300원 더 부과가 되죠. 심지어 요즘에 빨간 버스 같은 거 타면은 기본 운임료가 2,500원에서 3,000원 요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대중교통을 타는 비용과 로보택시를 타는 비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아니 돈 조금 더 주고 당연히 로보택시를 사용할 것 같은데 자동차를 타는 게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면은 이 복작복작한 이 1호선이나 2호선, 9호선 이런 것들 보면은 지하철에 타고 싶어도 자리가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압사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상황을 겪지 않고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자동차를 타고 가는 방향을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심지어 이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만 이동할 필요도 없겠죠. 뭐 트렁크에 간단한 짐 같은 거 넣고 목적지 딱 찍어서 보내면 퀵이잖아요. 그게 퀵이야. 이러면은 퀵에 대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배달 문화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소유한 차를 로보택시처럼 굴리면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동시에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바뀔 겁니다. 저도 테슬라 모델 3를 가지고 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꽤 많은 편이에요. 자동차세가 한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험료가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매달 자동차를 전기로 충전하는 비용이 한 5에서 10만원 정도 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 교체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로보택시 불러서 사용하는 게 훨씬 낫지 오히려 그게 비용적으로든 편리함이든 여러모로 훨씬 더 이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자동차를 소유한다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이 운전면허라는 개념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 없겠죠. 우리가 택시를 타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면허 없이 그냥 타도록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 크게 해결되는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문제예요. 요새 계속해서 뉴스 기사로 도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고 발생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수단의 부재예요. 서울권이나 수도권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게 되면 대중교통이 사실상 없는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FSD나 이런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사고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겠죠. 지금이야 뭐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요청하면서 뭐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든지 하는 혜택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에 타서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차도 굳이 할 필요
필요가 없죠. 내가 내린 다음에 로보택시처럼 그냥 굴리는 거예요. 아니면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알아서 가서 주차를 해. 그리고 내가 다시 집으로 갈 때 알아서 다시 내가 있는 쪽으로 와. 뭐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거 다 알겠어. 아, 너무 좋아. 뭐 로보택시, 무감독 자율주행,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는 편안함, 이런 건 정말 다 중요한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빠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텍사스 같은 일부 주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만 하더라도 2025년 6월 달에 처음 출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들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도 뭐 라스베이거스나 애리조나, 플로리다 뭐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풀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이라는 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아마 빠르게 풀릴 겁니다. FSD도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딱 풀릴 때만 하더라도 일부 사용자들에게 먼저 풀어주고 이거를 이제 간을 보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모든 사용자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시기가 아주 아득히 멀리 있는 저 너머의 희미한 빛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세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FTA 규정 등에 따라서 꽤 빠르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들어오는 차량들은 상관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들이 그게 적용이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화두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보는 전망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가 되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들도 한국에서 법적인 규제를 넘어서 충분히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 UNECE가 가입되어 있는 유럽이나 중국 이런 곳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법적인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핸즈 레디라든지 언제든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FSD가 이 유럽이나 중국 쪽에 있는 UNECE 법적 규제들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법적인 규제나 허들들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뚫고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로보택시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택시, 화물 같은 이 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미 우리는 타다 같은 것들만 봐도 이 법이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새로운 사업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지 이미 봐왔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들이 자율적으로 무감독으로 운행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멀리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택시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로보택시가 사람을 태우고 운수사업법을 통과해서 돈을 받는다? 야,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 무감독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로보택시까지는 그래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허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테슬라 무감독 FSD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나 이런 세계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쭉 알아봤는데 확실히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이 교통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무감독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